강사의 한국사 역사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현행헌법 1987년 12월에 개헌된 현행헌법, 당시에는 육공화국 헌법이라고 불리웠는데요. 현행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현행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내용이 방대해질 것 같아서 오늘은 현행헌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인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법부, 헌법은 크게 보면은 기본권 편과 통치구조 편으로 그렇게 나뉘어 질 수가 있겠는데요. 통치구조는 대부분의 문명국가, 민주국가에서 권력 분립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삼권 분립이 대체적인 현대 헌법의 대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입법, 행정과 더불어서 상권 분립의 큰 축을 이루는 것이 사법부인데요. 사법부가 단일화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헌법도 있고 미국 헌법이 가장 대표적인 헌법이겠지요. 우리나라는 미국 대통령제를 모방한 개수 헌법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미국 헌법과는 달리 법원 외에 사법부에 법원 외에 헌법재판소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의 사법부와 한국의 사법부, 이원화된 사법부를 비교해 보면은 대법원의 권한이 미국은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가 하는 역할이 대법원이 같이 겸해서 하고 우리나라는 미국의 대법원이 하는 역할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으로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사법부의 권한이 미국에 비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있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고요. 그 헌법상으로 드러난 것 외에도 인사권이 일단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미국과는 달리 대통령이 사법부의 최고의 수장이라 할 수 있는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그런 형태여서 인사권이 사법부의 인사권이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와 다른 입법부나 행정부에 비해서 조금 더 약화된 그런 형태다라고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헌법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예산 편성권이 사법부의 예산 편성권도 역시 행정부 내에 재경부가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사권의 독립, 예산 편성권의 독립 이런 부분들이 행정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법부의 권한이 약화되어 있다. 그리고 사법부의 권한이 약화된 거기에다가 이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로 또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사법부의 권한이 미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약화된 그런 형태의 헌법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현행헌법이 1987년 12월부터 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육공헌법 체제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차후에 이제 헌법 개정이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사법부의 권한을 현재보다 조금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사법부가 입법부나 행정부의 정치적인 행위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개헌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헌법상에 사법부의 한 축을 이루는 헌법재판소요. 헌법재판소는 1987년 12월 현행헌법으로 개헌되기 이전에는 헌법재판소가 이전 헌법에는 없었고요. 헌법위원회가 현재 헌법재판소가 하는 역할의 상당 부분을 헌법위원회가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87년 12월에 개헌이 이루어질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헌법위원회가 하는 걸 헌법재판소로 명칭만 바꾸고 헌법재판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지 않나, 이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를 했었는데, 개헌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제 개인적으로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중에서 가장 후한 점수를 주고 싶은 기관이 바로 사법부의 대법원은 아니고요, 헌법재판소에 가장 개인적으로는 후한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자, 헌법재판소가 하는 역할에 가장 큰 역할 중 하나가 위헌 법률 심판권이 있는데요. 위헌 법률 심판권. 이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헌법위원회에서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배될 때, 그럴 때 이제 헌법위원회가 위헌 여부를,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헌법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헌법위원회가 위헌 법률 심사권이 있었고요, 심판권이 있었고, 지금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법률 심판권이 있는데요. 자,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육공 출범 이전에는 헌법상으로는 헌법위원회가 위헌 법률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헌법위원회에 의해서 위헌 법률이 결정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이전에는 국회에서 법률을 제안을 했던, 행정부에서 법률을 제안을 했던, 어쨌든 국회의 심의를 거쳐서, 국회 의결을 거쳐서 법률이 수많은 법률이 제정되고 개정되고 했었는데요. 그 법률이 다 완벽하게 법률을 만들어서 위헌 법률이 단 한 건도 없었느냐?
저는 그렇게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게는 생각지 않고, 그때도, 위헌 법률이 많이 만들어졌고, 60 이후에도 위헌 법률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60 이전에는 위헌 법률로 헌법위원회에 의해서 결정된 사례가 없었고요. 그 이후에 60 출범 이후에는 해마다 많은 위헌 법률이 위헌 법률 결정이 남으로써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이 이 헌법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법률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죠. 국민들에 의해서 뽑은 국회의원들이 고작 위헌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그 위헌 법률에 의해서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만든 그 위헌 법률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헌법재판소가 많이 위헌 법률 결정을 함으로써 국민들이 위헌 법률에 의해서 기본권이 침해되는 그런 폐해를 헌법재판소가 막을 수 있었다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큰 공헌이다. 우리나라 민주화의 기본권 신장에 헌법재판소가 한 큰 공헌의 하나였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권한 중 하나가 탄핵 결정권이 헌법재판소에 주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위공직자들의 위법한 행위를 심판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일단 1차적으로는 국회에서 그 탄핵을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고요.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하면은 의결된 날로부터 그 공직자는 공직에서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그리고 탄핵이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하면은 탄핵에서 탄핵 기각이나 각하가 내려지지 않고 탄핵 결정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면은 그 공직자는 위헌 위법 행위로 인한 공직에서의 파면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요.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큰 기억할 만한 사건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루어졌던 국회에 의한 대통령 탄핵 의결이 가결이 되었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넘어왔는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행위가 법률에 위반한 것은 맞는데, 그러나 대통령직에서 파면해야 할 정도로 중한 법률 위반 사항은 아니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함으로써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에 대통령직으로 복귀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비교적 근래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이 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함으로써 우리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한국의 현대사에 큰 영향을 끼친 사건 중 하나가 그 수도 이전 문제 역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루어진 사건인데요. 수도 이전이 노무현 정권에서 강행한 수도 이전을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수도 이전을 막은 그런 역할을 했죠. 그래서 한 번은 노무현 정권에 손을 들어주었고 한 번은 야당 손을 들어주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입법부나 행정부에 의한 독주를 헌법재판소가 그 사이에서 잘 균형을 맞추어서 결정을 내려줌으로써 입법부나 행정부의 독주를 막는데 헌법재판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평가를 하고 싶고요. 지금도 아쉬운 것은 지금도 수많은 위헌 법률을 의회가 국회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국회가 만들었고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제 우리나라는 독일의 헌법재판소와는 달리 의회가 위헌 법률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위헌 법률을 갖다가 그 헌법재판소에서 선제적으로 그걸 위헌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위헌 법률이 국민의 인권을 구체적으로 침해했을 때에 한해서 위헌 결정을 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이제 법률 전문 용어로는 독일의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이제 추상적 규범 통제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는 구체적 규범 통제만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의회가 설령 위헌 법률을 만들어서 기본권을 침해했다 할지라도 헌법재판소가 의회가 만든 위헌 법률을 무효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하는 그런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월 달에 치러질 총선에서 우리가 최소한의 자격 조건들은 갖춘 선량들을 뽑아서 국회로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요. 추후에 헌법이 개헌이 이루어진다면은 우리나라도 독일 헌법재판소와 같이 위헌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추상적 규범 통제권까지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확대하는 그런 개헌안도 입법 정책상으로는 한번 생각해 봄직하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